한유진은 참모 총장실 앞에서 제복의 주름을 가다듬었습니다. 소장별이 달린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참모 총장이 서류를 읽고 있었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접경지역 작전 계획 수립 완료했습니다. 참모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과네. 요즘 작전사령부에서 내 평가가 상당히 좋더군. 한유진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 여군으로서 겪었던 수많은 난관을 뚫고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 강태호 대령이 살아있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하려고요. 참모 총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휴가라니? 이유가 있나? 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내일 입대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유진은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거실, 그 옆에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민재 사진이 있었죠. 아버지를 닮은 단정한 눈매와 결연한 표정이 대비되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유진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강태호, 당신 아들이 군인이 되겠답니다.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알아요? 군대는 위험해. 다른 길도 많아라고 했는데 그 애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입대 날 민재는 늠름했습니다. 엄마보다 한 뼘 더 커버린 아들이 훈련소 앞에 서자 한유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야, 힘들면 전화해. 엄마는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 민재는 웃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을 거예요. 장군님, 아들이잖아요. 한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군대는 너를 해치지 못해. 그러면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로부터 2달,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한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민재 일병의 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민재 일병이 선임들에게 당하고 있어요. 한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자세한 건 전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부터 내무반에서 따돌림이 심해졌어요. 어제는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중대장이 막았다고 합니다. 한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익명으로 전화하시는 겁니까? 저도 군인입니다. 이런 전화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 장군님 믿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10번째 신호음에서야 민재가 받았죠. 어머니, 제 훈련 중이에요. 민재야, 괜찮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한유진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감춰진 진실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니?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봐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작전사령부 심리전 부서장으로서의 경험과 어머니로서의 직감이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군 인사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재의 부대에 군종장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유진은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작전사령부의 서류함을 뒤져 적합한 위장 신분을 찾아냈죠. 신설된 군종장교 대위 보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 생활 25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서류를 조작했죠. 직급을 낮추는 것, 소장에서 대위로의 하강은 이례적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명감 앞에선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작전명, 구원, 한유진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목표 민재 구출 및 부대 내 구조적 문제 해결. 민재의 부대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짧게 자른 머리에 검소한 군종장교 제복을 입고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유진 소장이 아닌 한유진 군종장교 대위였습니다. 신임 군종장교입니다. 최재두 중령님 계십니까? 행정병은 서류를 받아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로 안내받은 한유진은 중대장 최재두 중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출이네요. 중앙에서 군종장교라. 최재두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오지 부대에 특별히 신경 써주는군요. 한유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최근 병영 내 사건이 많아 군 전체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서 병사들 마음 건강을 돌보려 왔습니다. 최재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규정대로 지원은 해드리죠. 한유진의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작은 성경책 몇 권이 전부였죠. 그녀는 일단 자리를 잡고 부대
내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첫 끼니를 먹으며 병사들을 살폈죠. 마침내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장교로서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차분히 민재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일병, 식사는 맛있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유진은 아들의 눈에 담긴 공포를 보았습니다. 민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네, 대위님.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알아본 것입니다. 한유진은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앉아서 식사 계속하게. 난 신임 군종 장교야. 나중에 상담실로 오게.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진이 자리를 뜨자 갑자기 다른 병사들이 민재의 테이블로 몰려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재의 어깨를 꽉 잡았죠. 야, 한민재, 군종 장교님이랑 무슨 사이야? 벌써 일러 바쳤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병장님. 그냥 인사하신 겁니다. 병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넌 진짜 귀엽네. 근데 기억해. 우리 중대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야. 알지? 한유진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병장이 바로 김하늘 병장이었군요. 민재의 직속 선임이자 내무반 최고참이었죠. 한유진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담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민재가 아닌 한 여성 중사였습니다. 조하나 중사입니다. 행정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유진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하나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한유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인사기록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갑자기 소장님이 휴가 신청하시고 민재 일병의 어머니가 군종장교로 부임했으니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유진은 조하나를 살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조용하지만 또렷한 눈빛이 신뢰를 줬습니다. 민재가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조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늘 병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괴롭힘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심지어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당하고 있어요. 한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중대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하다며 넘어가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조하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경수 상사예요. 그가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신경수가 찍은 병사는 부대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민재도 그렇게 됐습니다. 증거는요? 제가 몇 가지 모았습니다. 조하나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기엔 부족해요. 그들은 항상 훈련이나 교육이란 명목으로 행동하니까요. 한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조하나 중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한유진은 USB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대 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신경수 상사의 병사 얼차려 장면, 김하늘 병장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단체 대화방 캡처, 민재가 밤 늦게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한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기잡기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네요. 조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이대호라는 병사가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개인적 우울증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신경수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 때문이었죠. 한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재가 당하는 괴롭힘은 어느 정도예요? 아직 이대호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조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화장실 청소, 식사 시간 일부러 늦추기, 개인 물품 숨기기,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 그리고 어제는 신경수 상사가 특별 체력 단련이란 명목으로 민재 일병에게 100개의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한유진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성애와 군인으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이런 짓을 어떻게. 그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한유진과 조하나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대위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조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재는 한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신 거예요? 한유진은 민재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걱정돼서. 걱정?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장이 어떻게 대위로 위장해서.
민재의 눈에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다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완전 망신당하고 어머님 경력에 타격 입으실 거예요. 한유진은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피했습니다. 엄마는 날 믿어주지 않는군요. 난 다 견딜 수 있어요. 군대는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재야, 이건 견뎌야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란다. 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장군이라 특별 대우 받으셨잖아요. 일반 병사들은 이런 거 다 겪어요. 한유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괴롭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죠. 민재야, 일반 병사든 장군 아들이든 누구도 인격적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당해선 안 돼. 이건 군대의 본질이 아니야. 그럼 뭐 어쩌려고요? 신고하시게요? 그럼 전 부대에서 완전 왕따 될 거예요. 한유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을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란다.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제발 관두세요. 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민재가 떠나고 한유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강태호라면 아들에게 이겨내라고 했을까요? 한유진은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강직했지만 항상 공정했던 사람. 그는 부당한 대우에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난 뭘 해야 할까? 이틀 후 한유진은 부대 식당에서 눈에 띄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경수 상사가 민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창백해졌죠. 한유진이 다가가자 신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민재 일병이 요즘 영적 지도가 필요한가 봅니다. 어제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한유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실수였죠? 사소한 것들이죠. 내무반 정리정돈 같은 거. 신경수는 민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렇지. 민재 일병?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신경수가 떠나자마자 한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내무반에서 김하늘 병장이 후임들 물건을 훔쳤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신경수 상사가 저보고 본 것을 잊으라고 하네요. 한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협박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분에 대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특전사 출신을 알아보냐고. 한유진은 긴장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가 특전사였다는 건 민재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수가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조심해야겠구나. 민재야, 나 며칠만 더 지켜볼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 방식대로 해결해보고 싶어요. 한유진은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강태호를 닮은 의지가 보였죠. 알았어.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바로 알려줘. 민재가 자리를 뜨자 한유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 상태로는 상부에 보고해도 일반적인 군기 잡기 정도로 치부될 거야. 그녀는 조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만납시다. 작전을 세울 시간입니다. 그날 밤 한유진과 조하나는 부대 밖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군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선후배 장교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한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요. 조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행정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병사들 진료 기록, 휴가 신청서, 상담 일지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이대호 병사의 자살 시도 건은 조작된 부분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입수할 수 있을까요? 행정병들이 퇴근하는 10시 이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접적인 증거예요. 가혹행위 현장을 녹음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한유진은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구하고 부대를 바로잡기 위해선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죠. 좋아요. 이렇게 나눠서 진행합시다. 두 사람은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유진은 병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조하나는 행정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죠. 또한 부대 내 위법 행위를 감시할 소형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유진은 병사들과의 상담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군 생활은 어떠니? 힘든 점은 없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유진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하지만 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다른 병사를 상담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한 이등병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내무반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하늘 병장이 후임들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아요. 거절하면 얼차려를 줘요. 한유진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이니? 거의 매주요. 지난주엔 제 월급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런 일을 당한 건 너뿐이니? 이등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당해요. 특히 한민재 일병이 심하게 당해요. 어제는 밤새 화장실 바닥을 칫솔로 닦게 했어요. 한유진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괴롭힘을 떠올리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신경수 상사는 이런 일을 알고 있니? 이등병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요. 오히려 김 병장에게 애들 잘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거려. 사실 신경수 상사가 김 병장에게 담배도 사오라고 시키고 외출 때 술도 사오라고 해요. 한유진은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의 증언은 확보했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저녁, 한유진은 민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재야, 정말 괜찮니? 민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김하늘 병장이 저보고 너희 어머니가 누군지 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경수 상사가 어제 저한테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있고요. 한유진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민재야, 이제 그만 나가자. 내가 위험할 수 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후임들은 어떻게 하죠? 저 나가면 다른 애들이 더 심하게 당할 거예요. 어머니,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유진은 아들의 굳은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한때 젊은 장교였습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 맞서 싸우려던 그 시절 상관들은 참으라 고만했죠. 그 경험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3일만 더 줄게. 그때까지 증거를 모으고 헌병대에 넘기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유진이 민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도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한대위. 최재도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재 일병과 상담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령님.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일상적인 상담입니다. 최재도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한대위,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한유진은 민재에게 눈짓하며 먼저 가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리고 최재도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재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대위, 솔직히 말해보죠. 대위는 누구십니까? 한유진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부대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특히 민재 일병에게요. 또한 신경수 상사와 김하늘 병장에 대해서도 꽤 조사하고 계시고요. 한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군종 장교로서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있을 뿐입니다. 괴롭힘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면 이건 군 규정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최재도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 대위,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선임이 후임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요즘 애들은 너무 유약해요. 조금만 혼나도 가혹행위라고 하고. 한유진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병사 관리와 가혹행위는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재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한 대위, 너무 깊이 파고들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유진은 최재도의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하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조하나 중사,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최재도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행정실에서 만났습니다. 조하나는 컴퓨터에 앉아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조하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대호 병사 진료 기록이요. 원래는 구타로 인한 갈비뼈 골절이었는데 나중에 훈련 중 낙상으로 변경됐어요. 한유진은 화면을 살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네. 누가 서명했지? 최재도 중령과 신경수 상사요. 한유진은 이 모든 정보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조하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사들 휴가 상신 기록이에요. 민재 일병을 포함해 여러 병사들이 휴가를 신청했지만 부대 상황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에 김하늘 병장과 그의 친한 동기들은 모두 휴가를 다녀왔죠. 한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복사해둬요. 둘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한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조하나는 서둘러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신경수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조하나 중사, 이 시간에 무슨 일이죠? 신경수의 시선이 한유진으로 향했습니다. 한 대위도 함께라니 더 의아하군요. 한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종교 행사를 위한 병사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수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흥미롭네요. 그는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파일을 보고 계셨는지 궁금하군요. 조하나가 몸으로 컴퓨터를 가렸습니다. 신상 기록은 권한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상사님. 신경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조하나 중사, 이건 명령이요. 비켜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유진이 나섰습니다. 신경수 상사, 군 규정상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경수는 한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대위, 정체가 뭡니까? 당신은 군종 장교가 아니죠. 한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신경수는 비웃었습니다. 민재 일병과 유독 친밀해 보이더군요.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기일발의 순간 행정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병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사님, 내무반에서 큰일 났습니다. 김하늘 병장과 민재 일병이 싸우고 있어요. 한유진은 즉시 병영으로 달려갔습니다. 내무반 앞에는 이미 여러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재는 입술이 터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김하늘은 그 위에 서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반항을 해? 누구 덕에 여기서 버티는 줄 알아? 한유진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만. 모두의 시선이 한유진에게 향했습니다. 김하늘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목사님, 군인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내부 문제예요. 한유진은 민재에게 다가가 일으켰습니다. 괜찮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피를 닦았습니다. 신경수 상사가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하늘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민재 일병이 반항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중이었습니다. 한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경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대위, 이건 우리 부대 내부 문제입니다. 헌병대까지 갈 일은 아니죠. 한유진은 단호했습니다. 상사님, 군 규정상 구타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신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최재도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한유진은 최재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령님, 이 부대에서 심각한 군기 문제가 있습니다. 병사 구타,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최재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한대위? 있습니다. 한유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재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대위, 사무실로 갑시다. 이야기 좀 나눠보죠. 사무실에서 최재도는 한유진을 향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 부대 명예를 훼손하려고요? 한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이 부대의 명예를 지키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더 큰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린 군인입니다. 가끔 거칠게 굴 수도 있지만 그건 군대 문화예요.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학대지요. 저는 오늘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최재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유진은 자신의 진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한유진 소장,
작전사령부 특별심리전 부서장입니다. 최재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군님? 한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중령. 그리고 민재 일병은 제 아들입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이유로 왔지만 이젠 이 부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최재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상관 모욕죄로. 그렇게 나오시겠습니까? 한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사단장 강석훈 소장을 만나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대를 잘 관리했는지 보고하겠습니다. 최재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오해입니다. 한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사단장실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조하나를 찾았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사단장에게 보고합니다. 조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하시는군요. 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장군으로서 행동할 때입니다. 사단장실 앞에서 한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은 그녀는 다시 한유진 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하나가 옆에서 증거 파일을 들고 있었고 최재두와 신경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사단장 강석훈은 책상 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한유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소장, 여긴 웬일이십니까? 작전사령부에서. 한유진은 경례를 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지난 2주간 이 부대에 위장 잠입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장 잠입이라고요? 누구의 승인을 받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한유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한민재 일병이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조사 결과 이 부대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석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최재두와 신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하시죠. 한유진은 조하나에게서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선임들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사적 지시를 받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 녹음, 조작된 의무 기록, 불공정한 휴가 처리, 그리고 전날 밤 민재와 김하늘의 충돌 영상까지.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일선 간부들에 의해 묵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재두 중령과 신경수 상사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더 나아가 은폐하려 했습니다. 최재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한 소장은 아들을 위해 편향된 시각으로. 강석훈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그는 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한 소장? 한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의 전면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 병사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그리고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강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규정 위반입니다. 한 소장. 하지만 그는 파일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군요.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전명, 구원을 승인합니다. 헌병대를 투입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최재두 중령, 신경수 상사, 당분간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최재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신경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한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소장, 당신의 행동은 분명 규정 위반이지만 그 용기와 결단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회의가 끝나고 한유진은 민재를 만나기 위해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헌병대가 이미 도착해 김하늘 병장을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들어서자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복을 입으셨네요. 한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 다 끝났어. 민재야.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이 부대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이야. 너는 그저 그것을 드러나게 만든 계기일 뿐이야.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한유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유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박승민 헌병대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김하늘 병장과 신경수 상사를 구속했습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대위. 한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들 알게 되면. 한유진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야. 그래도 장군 아들이라고 다들 이상하게 볼 텐데요. 한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서 증명하면 되지. 넌 내 아버지처럼 강하고 정의로워. 그걸 보여줄 기회야. 한 달 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으로 조하나가 승진에 부임했고 신경수와 김하늘은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재두는 보직해임 후 후방부대로 전출되었죠. 한유진은 작전사령부로 복귀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단장의 초청으로 부대 개혁성과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강석훈 사단장이 한유진을 맞이했습니다. 한 소장,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강석훈이 말했습니다. 작전 구원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완료되었고 병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고 체계를 강화해 누구나 익명으로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다른 부대에도 본보기가 되겠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석훈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모범 병사 표창식이 있습니다. 한민재 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유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네. 그 일이 있은 후 민재 일병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후임들을 돕고 훈련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병사들도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한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표창식장에는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를 포함한 5명의 병사들이 단상에 섰습니다. 조하나 대위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민재 일병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행사가 끝나고 한유진은 민재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표창장을 들고 자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제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한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봤어. 민재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한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용기를 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거야. 민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동기들이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서로 존중해요. 한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군대의 모습이야. 서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곳. 잠시 후 민재의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같이 가자.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민재는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민재가 친구들과 떠나자 조하나가 한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하나 대위, 이건 당신 공이 크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진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영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사들은 활기차게 훈련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공정하게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긴장감과 두려움은 사라졌죠. 차에 오르면서 한유진은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태호야, 우리 아들이 너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작전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 한유진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과는 한 병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부대를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유진은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서도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작전명, 구원. 한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를 바라보며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